앞서 보셨던 것처럼 마을버스 운영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겪는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버스 운영이 정상화될 방법은 없을까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가 떠안고 있는 부채는 모두 1,717억, 업체당 평균 12억 원입니다. 업계에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8년째 동결된 요금을 올리고 운송 원가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정한 마을버스 운송 원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45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서울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산정한 올해 운송 원가는 66만 원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재정 지원을 하는 기준이 운송 원가이거든요. 근데 그 시가 작년도에 지하철에 1조 2천억 원, 그리고 시내버스에 8,500억 원, 이런 지출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송 원가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운송 원가를 지금 산정을 못하고, 열악한 재정에 더해 마을버스를 운행할 기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사들이 플랫폼, 배달 산업 등으로 이탈하며 4년 전과 비교해 마을버스 운행 대수는 비슷한 반면 기사 부족 인원은 늘어만 갑니다. 2019년 코로나 이후에 젊은 기사들이 거의 안 왔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면접 보신 분도 이제 74세였었고요. 요금 인상이나 그런 거 못지않게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이런 마을버스 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올해 안에 요금 인상 계획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월로 예정됐던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지는 사이 운영난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도 10월에 예정돼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반영될지는 미지수. 서울시는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업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1년 이전에 등록돼서 운행을 오랫동안 해왔던 업체의 차량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0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그런 위계나 역할을 무시하고 동일한 요금 체계로 편입이 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가운데 기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선 폐쇄 같은 걸 이어지고 갈수록 부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준공영제 형식으로 좀 계속 놔두면 이런 게 계속 앞으로 되풀이만 되고 시민들 피해만 간다는 거죠. 나아가 교통복지적 관점에서 일부 노선에 한해서라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노선의 경우에 과도하게 적자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공영 노선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그 주거 환경이 나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교통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마을버스. 이처럼 주민의 발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당국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